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게임스톱 사태가 발생하자 주류 매체와 이에 편승하는 평론가들은 공매도 세력의 역습을 가한 월스트리트 매체에 대해 마타도어를 하고 있습니다. 엘트라이트 또는 인셀이라는 낙인 찍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트라이트라는 말은 극보수주의자란 의미입니다. 극우 내지 극보수라는 실체 없는 낙인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셀이란 말은 비자발적 독신자란 의미인데, 여성이 거들떠 보지 않을 정도로 매력이 없어 독신이 된 남성이란 멸칭입니다. 게임스톱을 집중 매수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일삼는 헤지펀드의 일격을 가한 사람들을 이유 없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게임스톱 매수 열풍이 불었을 때 그 거래량은 애플과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를 능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과 주류 매체의 증권 전문 채널들은 그들의 이익에 반한 행동이 발생하자 월스트리트 매체를 해커의 박수갈채를 보내는 무리로 몰고 가며 편파 보도를 일삼았습니다. 게임스톱에 투자하는 이들을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낙인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간과한 게 있습니다. 게임스톱 투자자들의 스펙트럼은 아주 다양하다는 사실입니다. 극좌파로 분류되는 민주당의 알렉산드르 오카시오 코르테스부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등 좌우를 망라합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의 증권 채널들은 게임스톱 투자자들을 엘트라이트, 인셀, 게임게이트 지지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히 낙인 찍기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개미 군단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게임스톱 사태는 월가 팁스 세력에 대한 역습 외에 다른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평범한 개인들이 낙인 찍기를 일삼는 매체들에 대해 당당하게 지적하고 정정 보도를 받아내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레딧에 대해 게임게이트에서 이익을 보는 엘트라이트라고 조롱하는 보도를 냈습니다. 그러자 월스트리트 매체의 한 회원은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에 대해 월스트리트 매체 이름의 고의로 먹칠하는 게을러 터진 저널리즘이라고 반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월스트리트 매체는 엘트라이트이 아니다, 이런 편파 보도는 예상은 했지만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매체 회원들의 지탄을 받자 파이낸셜 타임즈는 결국 정정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 매체 회원은 근거 없는 낙인 찍기 기사를 내린 데 대해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면의 정정 기사를 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고 조롱했습니다. 설전은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마더 존스라는 이름 모를 매체 엘리 브렐란드 기자는 텔레그램 채널의 나치들이 게임스톱과 AMC 주식을 거래한다고 비꼬았습니다. 이에 대해 나다니엘 윅셀이라는 네티즌은 월스트리트 매체 사용자와 이른바 나치, 그리고 캐피톨 힐 난동을 부린 자들과 헛갈리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블룸버그는 게임스톱 사태를 두고 캐피톨 힐 난동 사태를 의미하는 인서렉션, 반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게임스톱 사태를 폭동으로 낙인 찍으려 하는 월가 매체들의 속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라는 스캇 갤러웨이는 헤지펀드를 공격한 월스트리트 매체 회원들을 성관계 한번 못해본 찌질한 남성들이라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시야에서 로빈훗 계정과 전화 한 대만 가진 불쌍한 젊은이들이라고 조롱하면서 휘발성의 퍼펙트 스톰을 맛보게 될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드 이글 폴리틱스라는 네티즌은 월스트리트 은행가와 배웠다는 엘리트층까지 평범한 사람들을 인셀, 비자발적 독신남으로 매도하는 미친 지경에 이르렀다고 개탄했습니다. 폴 고사 하원 의원은 로빈훗과 시타델 헤지펀드와의 관계를 조사하라고 법무부에 요구했습니다. 레딧 사이트의 월스트리트 매체가 공매도 세력에 대항해 게임스톱 주식을 대거 사들이자 주식거래 앱 로빈훗은 이를 막기 위해 매수 버튼이 눌러지지 않도록 하는 황당한 짓을 벌였습니다. 로빈훗은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게임스톱과 다른 밈스탁에 매수 주문을 닫았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불확실한 시장에서 잘 항해할 수 있도록 도울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로빈훗이 고객을 배려해서가 아니라 월스트리트의 이익을 위해서 한 짓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월스트리트 배치 회원은 로빈훗이 AMC와 게임스톱 주식 매수를 중지하기로 했다. 일반인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벌기 때문이다. 돈 없는 사람들이 이 판에서 겨우 발판을 마련하며 억만장자는 재빨리 이를 분수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로빈훗의 주 수입액은 시타델 같은 헤지펀드의 매도 주문입니다. 시타델은 멜빈 캐피털의 4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폴 고살 의원은 월가에서 벌어진 이 같은 사태에 상당히 우려하고 있으며 고객을 무시하는 로빈훗의 일방적인 행동을 막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앱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개별 투자자를 침묵시키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그는 멜빈 캐피털과 그 상위에 있는 시타델 그리고 로빈훗의 공모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폴 고사의 성토에는 민주당의 극좌파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와 라시다 트라이브도 가세했습니다. 상원에서는 테드 크루즈와 팻 투미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해도 너무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겁니다. 상원 은행위원장 슈롯 브라운은 이 사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슈롯 브라운은 미국 근로자층들은 월스트리트의 시스템이 망가진 것을 오랫동안 알고 있으며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힐즈의 백악관 출입기자 사갈 엔제티는 게임스톱 사태의 본질을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보통의 미국민들이 경제 불의에 분노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사회의 많은 병폐 가운데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경제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진짜 적이 누군지 이번에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헤지펀드들이 일반인들의 살림살이에 가장 큰 해악을 미치는 존재라는 겁니다. 헤지펀드는 생산성이 없는 돈 놓고 돈 먹기식의 활동만 하는데 그 중에서도 공매도 세력이 가장 사악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저들끼리 서로 공모하고 매체를 이용해 시장을 교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한 밀레니얼 세대들이 서로 뭉쳐 월스트리트의 헤지펀드가 처음으로 시장 교란의 대가를 치르게 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멜빈 캐피털 같은 악성 헤지펀드가 시트론 리서치의 애널리스트 앤드루 레프트와 함께 공매도를 치려다 된통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임스톱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모의하고 공매도를 친 것은 월가의 오래된 수법인데 이번에 크게 당함으로써 민초들이 금융민주화를 이룬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딧 산하의 월스트리트 배치 회원 2200만 명이 일치단결에 헤지펀드에 일격을 가했다고 사갈 엔제티는 높이 평가했습니다. 로빈훗이 매수 버튼을 벅통으로 만든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가치 주가 조작을 공모한 헤지펀드들이 당장 파산 위기로 내몰렸기 때문입니다. 게임스톱을 둘러싼 개미 투자자와 헤지펀드 간의 전쟁은 바이든의 재무장관 지명자 옐런의 소관 분야입니다.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기자가 묻자 프사키는 옐런도 사태를 모니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옐런과 시타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말해줄 게 없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옐런은 헤지펀드의 대표적인 멜빈 캐피털의 상위 고리인 시타델로부터 81만 달러의 강연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물론 재무장관 지명 전에 받은 것이지만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프사키는 시타델과 관련해 직접 언급을 꺼리면서도 옐런이 시장과 경제 전문가인 만큼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놀랄만한 일은 아니라는 엉뚱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옐런은 시타델 이외에도 시티, 골드만삭스, 구글, UBS 등으로부터 강연료 명목의 거액을 받아 챙겼습니다. 프사키는 백악관 대변인이면서도 옐런과 시타델, 조 바이든의 있음직한 커넥션에 대해 유권자들이 왜 관심을 가지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 벌어진 돈의 전쟁은 의미가 굉장합니다. 민생과 직접 관련된 경제 부문에서 거대한 딥스 커넥션의 지배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미국민들이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전 세계 돈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혁명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